자, 오늘은 보고만 있어도 상큼해지는 과일을 이용해서 그냥 과일을 먹기보다는 네. 과일을 이용한 요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과일은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지만요. 이 요리로 또 하면은 이 새로운 느낌이 되는데요. 저희는 애기들이 집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로 요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저는 이 티라미수라는 우리 그 보통 커피 시럽과 네. 그리고 진한 카카오 파우더를 넣는 그런 디저트가 있는데 그걸 이제 과일을 넣은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이 딸기는요, 이렇게 좀 슬라이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제는 과일 티라미수라는 이름도 좋지만요, 영국의 디저트 그 트라이플이라는 디저트가 있어요. 트라이플이요? 네, 그 트라이플이 과일을 많이 들어간 그런 케이크인데요. 그걸 집에서 오늘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어른들이 또 저희 어머니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과일을 많이 먹어라, 과일을 많이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과일을 많이 먹으면 예뻐진다. 변비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사실 이 과일은요, 가공식품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식품이잖아요. 네. 특히 우리 과일은 수분과 비타민이 또 풍부하고요,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몸 안에 쌓인 독소를 제거해주고 또 노폐물도 제거해줍니다. 그렇군요. 또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하게 공급해주기 때문에 뭐 과일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네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좀 잘라놨어요. 네. 자, 그리고 포도는 이거 그냥 청포도인가요? 네, 청포도인데 씨 없는 포도고요. 이게 샤인머스켓이라는 품종인데요. 좀 단맛이 좀 강해요. 샤인머스켓. 네, 요즘 유행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탱글탱글한 이쁘고 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는데요. 이게 씨 없는 청포도로 네. 그 망고포도로도 유명해요. 망고포도요? 네, 야, 이거 한번 제가 한번 뭐 드셔보세요. 네. 네, 당도가 굉장히 좋죠. 와. 평균 당도가요 18에서 20브릭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 사실 과일 중에서도 가장 좀 달콤한 과일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 저도 이게 우리나라 과일이 이렇게 맛있는 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네요. 네, 맛있죠. 그냥 이렇게 된다니까요. 와. 나는 계속 썰고 있는데 누군 계속 먹는다니까요. 손이 더 가고 싶은데 지금 네. 참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좀 중간에 위에다 올릴 것도 좀 제가 좀 썰어놨어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사과와 단감은요 좀 미리 좀 잘라놨어요. 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제가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적 블루베리를 좀 만들어 놨어요. 당적 블루베리요. 네, 그냥 굉장히 좀 이름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요. 블루베리는 철이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여름철 시작할 때 많이 나오는데 보통은 냉동 상태로 많이 먹어요. 아. 냉동 상태를 그냥 바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수분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케이크의 보랏빛이 너무 강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한번 설탕에 재워놓은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조금 미리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설탕에 재워놓은 상태고요. 네. 설탕에 재워놓으면 이렇게 시럽이 생기면서 이렇게 즙이 나와요. 이걸 가지고 뭐 에이드 같은 것들 만들어 드셔도 좋으시고요. 아니면 오늘은 제가 이거를 버리지 않고 촉촉하게 빵에다 살짝 발라줄 생각입니다. 아이고야. 네, 마스카포네 치즈. 처음 봐요. 네, 그러니까 크림치즈 같은 경우는 약간 짭조름한 맛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크림치즈가 비슷한데 이거는 부드러운 고소한 맛만 있어요. 자, 그리고 설탕. 설탕은 뭐 생크림과 그리고 나눠서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거트까지 같이 넣고서 조금 부드럽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온에 만약에 냉장 상태에 있는 치즈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중탕을 하신 다음에 녹여주시는 게 훨씬 편하시고요. 좀 꺼낸 지 좀 오래됐다 하시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해주셔도 네. 됩니다. 자, 부드럽게 풀어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 정도만 네, 여기 놔두시고요. 네. 자, 이제 생크림을 한번 올려볼 건데요. 어. 자, 생크림을 좀 넣어주시고요. 셰프님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그만 먹어요. 쓸 재료가 없겠어. 자, 설탕을 좀 여유 있게 넣어주세요. 사실 디저트는 좀 달달해야지 맛있기 네. 때문에 너무 적게 넣지 마시고요. 자, 한번 올려볼게요. 자, 생크림을 칠 때요, 조금의 약간의 레몬즙을 넣어주시면은 조금 더 빨리 단단해져요. 그래서 저는 레몬즙을 조금만 넣을게요. 아, 레몬즙이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나요? 그렇죠. 오.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요, 분리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만 넣어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게 오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크림에 레몬즙을 좀 넣어주시게 되면은 응고 현상을 내서 더욱더 빨리 만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약간 농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좀 이때부터는- 걸쭉해질 때까지 해야 되나요? 네, 이제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오늘은 너무 뻣뻣하게 해주는 것보다는 좀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잘 상태를 확인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예요. 한 번 더 쓸게요. 네. 자, 완벽한 농도를 잡기 위해서 너무 맛있겠다. 와. 맛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집에서 이제 오늘 난이도가요. 그 저희 딸이 4살인데 네. 4살짜리도 할 수 있는 아, 그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가장 쉬운 디저트예요. 됐어요. 자, 이젠 맛있는 트라이플에 들어가는 크림을 다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이 트라이플이라는 그 디저트는요, 이렇게 약간 컵 형태의 뭐 많이들 만드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요즘에는 케이크 시트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이렇게 파나요? 네, 케이크 시트로 뭐 마트에서 판매도 하고 있고요. 없으시면은 요즘에 그 카스테라 빵 이런 걸 활용하셔도 좋으시고, 만약 이것도 없다 네. 하시면은 머핀 같은 것들을 잘게 잘라서 같이 쓰셔도 됩니다. 자, 이 크기에 맞춰야 되니까요. 오. 네, 이렇게 해서 아. 네, 자, 이런 식으로 어머나. 자, 먼저 바닥에다가 크림을 살짝 한번 넣을 거예요. 자, 바닥에 크림 넣고요. 자, 빵을 한층 올려줄게요. 저도 이거 레시피 그대로 기억했다가 네. 한 번 꼭 도전해 봐야겠어요. 오늘은 제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서 하실 때는요, 작은 컵 같은 거에다 해주시면은 뭐 이렇게 뭐 식사하시고 나서도 좋으시고 아니면 식전에 디저트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블루베리를 설탕에 담가놨었잖아요. 네. 이런 물이 나와요. 그러면은 빵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세요. 촉촉촉하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몸에 독소를 좀 빼기 위해서 해독 주스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뭐 네, 디톡스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과일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과일 속에 있는 칼륨은요, 이 나트륨 배출에 굉장히 좀 좋아요. 그래서 간과 장에 쌓이는 독소를 배출해 주는데, 네. 우리 몸의 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과일 속의 당은요, 근육과 뇌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아이고 많이 먹어야겠네요. 네. 누구나 만들 수 있고요. 누구나 실패 확률이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다가 이제는 좋아하는 과일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아니 사실 이 레시피대로만 그대로 하면 지금 저희가 이 접시 그릇 크기에 맞춰서 빵을 넣었잖아요. 네. 크게 차라리 해서 하면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뭐 컵케이크처럼 네. 하셔도 좋고, 아니면 생일이면은 아이 생일 뭐 이렇게 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중간에 크림을 한번 가득 넣어주세요. 하나로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런 디저트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를 다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돼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자, 꾹 눌러주셔야 돼요. 꾹. 위에는 크림을 자, 이런 식으로 살짝 발라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그냥 너무 막 이쁘게 놓으려면 오히려 이상해요. 툭툭. 그리고 중간에 단감도 툭툭툭툭툭. 그리고 사과도 일단은 막 올려주셔야 돼요. 자, 일단 뭐 과일은 한 뭐 이 정도 올릴까요? 네. 자, 그리고 피스타치오를 제가 좀 다져놨는데요. 빈 곳에 피스타치오를 좀 해놓으면은 비주얼도 좋고요. 또 피스타치오가 고소한 맛이 있기 때문에 네. 훨씬 좋죠. 자, 그리고 이거는 애플 민트잎인데요. 민트잎도 요즘에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리 제철 국산 과일로 만든 과일 티라미수가 완성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다가 식사 후에 내놓으면 정말 진짜 사랑받는 디저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국내산 제철 과일로 만들어낸 과일 티라미수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요리, 귤 샐러드 사과 만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돼지고기. 그리고 다진 양파예요. 자, 그리고 마늘. 자, 그리고 설탕을 약간. 네.
넣어주고요. 그리고 소금을 조금. 소금 약간, 간장을 조금만 넣을게요. 아니 그리고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고기 먹을 때 사과라든지 배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기와 사과의 궁합이 좋은가요? 이 사과와 돼지고기는 아주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돼지고기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이 칼륨 성분이 염분 배출을 도와줘서요. 아. 이 나트륨을 좀 빼주는 거죠. 그리고 칼륨을 또 섭취를 도와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아, 그럼 오늘 내가 좀 육식을 많이 했다 하면은 뭐 과일로 사과를 드시거나 좋죠. 사과 네. 주스는 어떤가요? 사과 주스도 좋은데 네. 100% 사과 주스가 좀 좋고요. 아. 아무래도 좀 요즘에는 다른 것들을 첨가하시니까요. 그런 것보다는 100%로 들어간 게 국내산 좋습니다. 사과를 네, 다져서 좀 준비를 했어요. 네. 넣어주고요. 그리고 약간 아무래도 점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크림치즈를 넣어서 이 점도를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치즈, 돼지고기, 사과. 사실 이런 비슷한 조합으로요. 네. 사실 뭐 호주나 이런 데 가면은요. 왜 파이 많잖아요. 근데 아. 비슷한 과일이 들어가면서도 고기가 들어간 파이들이 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만두피에 넣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퓨전화시킨 레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안에 이제는 만두를 좀 빚을 건데요. 만두를 이 소를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오늘 요리는 약간 우리가 그냥 식사처럼 드시는 그런 만두 요리라기보다는 조금 에피타이저 같은 에피타이저. 네, 느낌의 만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두를 우리가 그동안 뭐 고기 만두를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과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상큼해지겠네요. 네, 그렇죠.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주시네요. 네, 약간 복주머니 같이 약간 네. 모양을 오늘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를 그렇게 접어주면 되나요, 그냥? 네네. 그냥 꼬깃꼬깃 접어준다는 느낌으로 접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만두를 좀 빚어놨고요. 만두를 한번 튀길 거예요. 아, 근데 만두를 튀겨요? 네, 만두를 네. 튀길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온도가 너무 높으면 만두가 정말 순식간에 타버리거나 타겠구나. 예. 좀 이렇게 잘 뭐랄까 이쁘게 튀겨지지가 않아요. 약간 팁을 좀 드리자면은요. 네. 처음에 이렇게 만두를 올려놓고. 이렇게 체에다 놓으세요. 기름을 위에다 살짝 뿌려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겉이 살짝 익기 때문에 잘 풀어지지가 않아요. 이거 또 하나 팁이 될 수 있겠네요. 네. 특히나 윗부분이 좀 잘 익어야 훨씬 이런 요리는 잘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노릇노릇하게 튀겨주시면 돼요. 자, 튀기는 시간은요, 뭐 한 2분 정도 튀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그 고기만 익을 정도까지만 그렇죠.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센 불로 튀기시면 안에 고기가 익질 않아요. 그래서 불을 조금 약하게 놓고 어느 정도 색깔이 났을 때 강하게 한번 튀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과만두 역시 또한 정말 맛있겠네요. 네. 다시 한번 건져볼게요. 네. 야, 노릇노릇하네요. 자, 이렇게 만두를 만들어봤습니다. 맛있겠다. 자, 그리고 네. 이제는 그 만두와 함께 할 소스를 조금 만들 건데요. 네. 이 사과를 넣은 소스를 조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터와 밀가루를 살짝 먼저 볶아줄게요. 버터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아무래도 소스다 보니까 밀가루를 좀 넣어서 점도를 좀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동량 정도를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집에 있다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과일을 종종 사다 주시거든요. 네. 우리나라 이 과일들을 또 요식에 또 많이 먹어주면은 또 건강을 또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과일이요 면역력에도 굉장히 또 도움이 돼요. 그러나 이 특히 과일의 당은요 설탕이 아닌 식이섬유와 그 식물 영양소가 가득한 이 자연당이잖아요. 이 과당이에요, 과당. 과당, 네. 그래서 과일을 씹어 먹으면 혈당을 서서히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과일 습관을 좀 들여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대파예요. 대파는 사실 구우면 단맛이 돌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좀 좋고요. 사과를 같이 넣고 한번 볶아줄게요.
제가 사과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는 사과로 스프를 만들 때 사과를 많이 쓰거든요. 아, 스프에 사과가 들어가요? 네, 저는 단호박 습이라든지 좀 달큰한 습들 만들 때는 네. 꼭 사과를 넣어요. 아. 사과가 이렇게 소스처럼 들어가게 되면요, 약간 은은한 단맛이 풍겨서 약간 그 설탕에서 주는 단맛과 또 굉장히 좀 다른 단맛이 나거든요. 집에서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저는 이제 크림을 좀 넣었고요. 한번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소금을 약간만 넣어서 간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크림을 좀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집에서는 크림 없으시면 우유로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저 농도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재료를 소스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갈아서 준비하겠습니다. 아, 예. 자, 이제 소스가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자, 한번 체에 내려볼게요. 사과와 대파의 향이 나는 이건 약간 크림 소스예요. 너무 신기해요. 전 이런 것도 처음 보니까. 아무래도 소스가 좀 부드럽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체에 받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플레이팅을 좀 해볼까요? 네, 와. 자, 먼저 저는 사과를 또 사용을 할 건데요. 이게 사과 그 졸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약간의 뭐 설탕보다는 약간의 그 가지고 있는 당분을 좀 활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과를 밑에다가 이제 아까 만들었던 사과 만두. 네. 만두를 사과에다 같이 넣어서 드실 때도 같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제철 맞은 귤 샐러드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귤 샐러드를 옆에 같이 해놓고 저희 또 준비해 놓은 소스 있잖아요. 그 소스를 살짝 넣어볼게요. 자, 위에다가 살짝 뿌려줄게요. 예술이네요, 진짜로. 네.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귤 샐러드, 사과 만두까지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과일의 맛과 영양이 듬뿍 담긴 귤 샐러드 사과 만두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상큼한 과일이 듬뿍 올라간 과일 티라미수. 집에서도 뚝딱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생크림에 레몬즙을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응고 현상이 일어나 생크림이 더 빨리 완성된다는 사실. 상큼한 과일이 더해진 달콤한 디저트. 상큼달콤한 과일 티라미수로 행복한 한 입을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